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전 시간에 제4강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제5강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여기에서 이제 진화라는 것이 뭐냐? 진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일어나는데, 지구가 생긴 지가 46억 년이 된다고 했는데, 그 지구가 생성된 이후부터 모든 생물이 태어나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수천 년, 수만 년을 거치면서 적응해서 진화를 해온 겁니다. 진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팍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진화는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으로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형성된다.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종이 형성이 된다.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이 형성되고,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생물의 종이 생긴 것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여러 가지로 바뀌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우선 개를 봐요. 개는 같은 종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다양하죠. 개 종류가. 키도 큰 개, 작은 개, 세퍼트, 진돗개, 여러 가지 리트리버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개 종류가 많죠. 같은 개예요. 그런 것이 환경의 변화에 진화해서 다 그렇게 바뀌어 온 거예요. 사람도 봐요. 사람도 보면은 원래 사람은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라는 것은 자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어야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결합해서도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종.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들도 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개들도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하고 결합해서도. 그걸 종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모습이 변한 것이 환경의 변화에서 진화를 한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일어난 거지 하루아침에 확 변한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진화학자 하면은 다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진화설은 용불용설이 있어요. 용불용설. 라마르크가 한 용불용설. 라마르크가 얘기한 용불용설은 쓰면 쓸수록 기관이 발달한다. 참 어떤 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왼손을 계속 쓰면 왼손잡이가 되지요. 오른손을 계속 쓰면 오른손잡이가 되고, 그런 걸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의 말이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쓰면 쓸수록 발달하니까요. 기관은 쓰면 쓸수록 발달. 그게 뭐냐? 용불용설이에요. 라마르크가 얘기한 진화론. 처음에 이렇게 라마르크가 용불용설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자연 선택설을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학설이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린이 목이 길지요. 그럼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것이 원래 길어진 것이냐? 어떻게 해서 기린이 목이 길어졌느냐? 이 두 가지 학설을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마르크의 그 학설에 의하면은 계속 목을 잡아 쓰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그렇게 라마르크가 얘기한 용불용설은 설명할 수 있고,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설로 얘기한다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기린이 태어나다 보면은 목이 기른 것도 있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목이 기른 사람이 있고 목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목이 기른 사람도 기린이 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다.
태어난다 이거. 개체변이라고 그래. 개체변이. 개체변. 그러니까 다양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목이 기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그러면 살아가는데 먹여야 살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에너지 섭취해야 살죠. 먹여야. 그럼 열매를 따먹여야 돼. 기린이. 그러면 낮은 곳에 있는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좀 높은 데에 있는 열매를 따먹여야 되는데 뭐가 유리해요? 목이 짧은 게 유리해요? 긴 게 유리하냐? 목이 긴 게 유리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냐? 환경이 변화. 우선 먹이를 먹는데 낮은 곳에 먹이도 있고 높은 곳에 먹이도 있어요. 그러면 낮은 곳은 누구나 다 먹어요.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그 먹이는 목이 기른 게 유리하죠. 환경이 변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목이 짧은 거는 목이 긴 거에 대한 먹이 경쟁에서 지죠. 그게 바로 뭐냐? 생존 경쟁. 생존 경쟁에서 목이 짧은 거는 지는 거예요. 목이 기른 거한테. 그러니까 목이 기른 것이 계속 유리하게 생존해 왔어. 적자 생존. 목이 기른 것이 계속 유리하게, 목이 기른 것이 유전적으로 유리하게 살아다 보니까 뭐냐? 세월이 지나면서 목이 기른 기린이 우세하게 살아남은 거지. 목이 짧은 건 도태되고 죽고, 도태라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목이 기른 것만 생존하다 보니까 오늘날 자연이 스스로 선택을 했다. 자, 두 학설 중에 어떤 게 근거가 있느냐? 목을 잡아늘리면 길어지냐? 남아렇게 한다면 그건 좀 그렇지요. 그래서 다행히 자연 선택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요. 맞는 얘기지요. 오늘날 진화학설에서 가장 유명한 학설이 다연의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기린 것만, 목이 기른 것만을 설명해도 바로 그 이유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뭐냐? 잘 보세요. 많이 태어난 중에서 목이 짧은 거, 긴 것도 있다. 그런데 먹이를 먹다 보니까 서로 환경이 변했어. 낮은 쪽은 다 먹을 거 아니야. 높은 쪽에 먹여야 살아. 그 생존 경쟁에서 목이 기른 게 이겼어. 목이 기른 게 이기니까 목이 짧은 건 없어지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가장 적합한 게 살아남는다. 그래서 자연이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유명한 기린이 자연 선택설, 다연이 얘기한 기린이 목이 진화가 아주 유명한 다연의 자연 선택설이에요.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변이라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다양한 변화, 단백질의 양이 종류와 양이 조금씩 달라 변이가 나타난다. 변이라는 것은 이 아미노산이 배열 순서에 의해서 단백질도 달라지는데 이 아미노산 그 연결을 배치시키는 건 DNA가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백질 양이 좀씩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죠. 변이가 일어난다. 변이는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 변이의 자연선택. 자연 상태에서 각 생물이 무리마다 변이가 나타나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환경에 가장 잘 견디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개체를 번식한다. 이게 바로 자연선택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린이 목이 기른 것이 높은 데에서 나무를 따먹을 때 목이 기른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짧은 건 먹이를 못 먹어. 경쟁에서 져. 그러니까 생존 경쟁에서 지니까 없어지고 환경의 변화에서 적응을 잘하고 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완전 그 변이에 의해서 자연 선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핀치불이라는 것 좀 잘 보세요. 핀치불이 자연 선택. 자, 핀치는 새예요. 핀치 새. 갈라파고스 군도는 엄청난 섬이 많아요. 갈라파고스 군도 섬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똑같은 핀치가 살았어요. 똑같은 핀치가 살았는데 여러 섬에 살다 보니까 먹이가 다양하잖아요. 여러 섬에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딱딱한 걸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부드러운 걸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깊은 데에 더 먹이를 차지하는데 새는 손이 없으니까 뭐로 해야 돼요? 부리로 먹여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부리를 갖고 있던 핀치새가 그 섬의 환경에 의해서 뭘 먹느냐에 따라 갖고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봐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는 먹이 종류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른 부리를 갖게 됐다. 아주 유명한 것도 이게. 예. 이것도 변이에 대한 자연 선택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린이 무기 진화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과일을 먹는 거, 과일 먹는 거, 부리 모양이 다 다르죠. 부리 모양이 다 달라요. 부리 모양이 바로 뭐 선인장을 먹는 거, 선인장 이 과일, 이건 과일이에요. 과일, 선인장. 일단은 인쇄가 좀 잘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좀 써드리는 거. 이건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을 먹는 씨앗. 이 곤충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구멍 속에 있는 걸 먹는 거. 깊은 구멍 속에 먹는 거. 그러니까 깊은 구멍이니까 뾰족하죠? 깊은 구멍. 봐요. 과일을 먹는 핀치새의 부리, 그 다음에 선인장을 먹는 핀치, 그 다음에 씨앗을 먹는 거, 곤충을 먹는 거, 그 다음에 깊은 구멍을 속에 먹이를 먹는 건 좀 길지요? 이렇게 처음에는 똑같은 그러한 부리였는데, 여러 섬에서 그 먹이를 각자 다른 먹이를 먹다 보니까 부리 모양이 이렇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것이 바로 자연 환경의 변화에 의한 자연 선택이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종이었지만은 이 부리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먹이를 먹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자연 선택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생물의 다양성에서 보면은 우선 생물의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 생물 종내에서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자, 우리 사람이 쌍둥이 말고 다 다르죠? 개도 다 다르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 빼고는. 전 세계의 사람이. 그 신비스럽지요? 그게 바로 유전자 DNA가 하는 일이에요. 흑인, 백인, 황색인종이 있는데 거기에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같은 사람은 쌍둥이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그것을 결정하냐 하면 DNA가 결정하는 거예요. DNA가. 자, 그래서 그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유전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퍼졌다. 자, 봐요. 생물의 같은 종이라도 모양, 크기, 색, 습성 등이 다른데 이는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에는 환경이 변해도 유전적 다양성이 유전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다르잖아요. 환경이 막 변해도 적응을 잘한다는 거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있어서 멸종된 가능성이 낮다.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해야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멸종될 염려가 없다는 거죠. 자,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변이가 많을수록 당연히 높지요. 종 보존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 다양성. 아까 얘기했지만 종인전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고, 소는 소고, 돼지는 돼지고, 다 같은 모양이 다르죠? 다 다르게 있잖아요. 종이 다양하게. 그 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종다양처럼 한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이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종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종이 많아야 생태계가 안정됐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종이 많아야. 우리가 지금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없어진 종들이 많아요. 사라진 종이. 환경을 우리가 파괴시킴으로써 옛날에 있던 그러한 동물들이 없어진 게 많습니다. 그 종 다양성이 깨지는 거죠. 누가 그런 짓을 했냐? 우리 인간이 했다 이거예요. 환경의 변화를 시켜서. 아쉬운 얘기죠. 그 종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종을. 그래서 보면은 생물의 종이 수가 많을수록 각종의 분포의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생물의 종이 많을수록 종이 분포가 비율이 균등할수록 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게 바로 생태계의 안정적이다. 생태계가 안정한 건 종이 많아야 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태계의 다양. 생태계라는 것은 뭐 습지, 강, 산, 들 그런 걸 얘기하는 생태계예요. 산이나 강이나 습지나 바다나 뭐 그런 거 생태계라고 봐요. 특정한 지역 또는 지구 전체의 사막, 산림, 습지, 호수처럼 다양한 서식 환경에 존재하여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를 말한다. 다양하다 이거죠. 생태계의 다양성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종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종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자,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자, 봐요. 생태계의 다양성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잘 알아두세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높아진다. 자, 그러면 바로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향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생물의 다양성 많이 해야 돼요. 생물은 이런 것이 많이 해야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우리에게 식량도 공급해주고 위약품, 위복 등 여러 가지 생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생물을 다양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요인이 서식지를 파괴시킨다. 자, 우리가 산을 일단은 뭉개갖고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서 사는 생물들이 어디 가겠냐? 다 서식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죠.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살 데가. 남익, 불법 포획. 꼭 잡을 것만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는다. 그리고 잡지 말아야 할 거 잡는다. 남익과 불법 포획이에요. 외래종 유입. 외래종이 황소개구리 우리나라 와서 엄청난 피해 줬죠. 지금 베스 같은 것도 엄청나게 니트리아 이런 것들을 와갖고 우리 생태계의 외래종이 엄청나게 많이 자연 황태에 파괴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여러 가지 가시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생존 능력이 우리 토종식물보다 강해요. 그래갖고 우리 토종식물을 막 죽인단 말이에요. 또 동물도 그렇고 그런 외래종,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다양성의 감소 요인이다.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노력하여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저탄소, 요새 저탄소 나오죠, 지금. 심각하니까, 온실효과가. 제품의 사용 등과 같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생물의 멸종을 막아야 한다, 이거죠. 생물의 멸종이 문제지만 지금 인간이 멸종되게 돼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저탄소 운동을 하는데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 건강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어디는 너무 가물고 어디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그게 다 지구온난화. 바로 화석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범이 CO2, 이산화탄소가 원인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끝으로 문제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올해 1차 11번 문제에 났던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과정에 밖에서 첫 번째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 1번.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봐. 생물의 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당연히 종다양성이죠? 이렇게 문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해서 5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